KYJUNG님 슈퍼땡스 감사합니다. 이 돈은 제가 출근길에 커피를 사 마시고 하루를 잘 시작하는데 감사히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그것을 여러분께 다시 돌려드리는데 좋은 원동력이 됩니다. 채널에 보내주시는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좀 추천해 달라 하시는 분들이 계셨었는데 저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먼저 제가 추천드릴 책은 이 캔디스 오웬스의 블랙아웃, 나는 왜 민주당을 탈출했나. 여기서는 이 민주당이 어떻게 흑인들을 피해자로 만드는지 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와 있고요. 또 이분이 어떤 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게 되었나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먼저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으로는 자유의 적 자유라는 마이클 롤스의 저서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권이 심지어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라도 이 두 권의 책은 사실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사실 자유라는 개념, 그리고 워크 컬처, 그리고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이념이라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만드는 좋은 단초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 더불어서 앞으로는 인문학 서적을 또 추천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다양한 인문학 서적을 읽어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식으로 의식이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를 이해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하는 힘, 그리고 인간의 본성 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왜 민주당이 문제가 있는 당이라는 거를 명확하게 알 수 있고 왜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절대로 성공할 수도 없고 성공해서도 안 되는 이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좀 흥미로운 글이 하나 보여가지고 이 약대솜솜이라는 분이 올리신 글이 흥미로운 게 있어서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느 정도는 예측을 했던 글이 올라온 거라서 무슨 얘기냐면은 이분이 얘기하시는 게 이미 제가 앞서 말씀드린 영상에서 얘기했던 바를 대입해보면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겁니다. 한번 봅시다. 사이렌과 총학송소미들이 만들어준 가을방학으로 뜻하지 않게 가을방학이 됐죠. 그래서 온라인 수업 듣는다. 내가 평소에 총학이나 사이렌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아서 글 쓰다 보면은 감정이 들어가 과장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고지고대로는 믿지 말고 그러니까 걸러보는 걸 추천한다. 그렇지만 그걸 걸러보고 혹은 그대로 받아들이고도 이제 우리의 선택인 거죠. 봅시다. 일단은 사이렌 애들에 대해 말해보자면은 겉으로 보면은 레디컬 페미니즘 동아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LGBT 동아리나 다름없다. 당연하죠. 이거는 한 몸입니다. 이게 PC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그리고 서로를 팔아먹지 않고 연대하는 이유가 총학 중에도 레즈가 많고 총학 중에도 레즈가 있고 사이렌이랑 연애하는 애들이 많아서 그렇다. 실제로 학교에서 남들 다 보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남녀가 할 법한 애정 행각들을 하기도 해. 여러 가지로 부끄러움이 없어진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동성연애라는 거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그걸 다양성과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걸로 어떻게든 포장해서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려는 세력의 움직임이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 부끄러움을 의도적으로 트위치를 끄고 있는 거지만은 문제는 사회가 그 인식이 절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사람의 본성은 역겨움에 대한 본성은 변하지 않거든요. 아마 학교도 이미 알고 있어서 계속 외부 세력 이야기하는 걸 텐데, 그렇죠. 속기록에 보면은 계속 외부 세력 얘기가 나오잖아요. 거기 보니까 사이렌 애들 중에 하나가 정치인이랑 꽤나 친한 관계라더라. 어느 정도로 친하냐면 그 정치인이 어떤 행사를 할 때마다 직접 전화해서 참여할 수 있냐고 물어본다. 굉장히 가까운 거죠, 이거는. 그쵸?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고. 이거 여러 사람들 다 있는 카페에 큰 소리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무슨 의원님하고 친하고 초대까지 받았다고 얘기하니까 관심 없어도 들을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관중인 거죠. 그리고 자존감이 많이 낮은 분 같아요. 다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어떤 만족감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에 대한 존중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왜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꼭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혹은 나는 누구를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속이 썩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왜냐? 다른 사람의 평가나 다른 사람과의 유대가 없이도 내가 온전히 나로서 존재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게 건강한 자존감인 거고요. 물론 이제 그것하고 또 이제 독선적인 거랑은 한 끗 차이지만은 결국에 자존감이라는 거는 어쨌든 간에 남의 손을 빌지 않고서도 내가 올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존감이 박살난 사람들이 질문을 한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얘네가 결국에는 제가 앞서 말한 좌, 진, 패, 피, 공, 사
좌파, 진보, 페미니즘, PC, 공산주의, 사회주의 다 연관이 있다. 이것도 성급한 일반화라고 하겠지만요. 우리는요. 일반화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일반화가 나쁜 게 아닙니다. 인생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봐야 된다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요. 편견과 일반화는요.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것은 사실은 인간의 경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편견과 일반화는 인간의 굉장히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걸 왜 적극 활용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확률 싸움인데 이게 뭐냐면은 지뢰밭에 들어가서 지뢰밭에 맨 땅도 있다. 그러니까 나는 저길 뛰어다닐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냐? 그것도 일반화잖아. 지뢰밭에 지뢰가 없는 데도 있잖아. 근데 그게 제정신인 거냐고. 애당초에 거길 안 들어가는 게 맞죠. 똑같은 겁니다. 일반화는 중요하고 편견도 반드시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우리 인생의 리스크를 잘 피해가야 됩니다. 자, 정치. 그래서 이게 뭐겠냐고. 이 민주당이지, 당연히. 민주당 좌파 인사겠지. 뻔한 얘기예요. 이것도 이제 부정하는 빡대가리들이 또 아마 댓글창에 몰려오겠죠. 저는 참고로 한 번 정도는 댓글을 달아줍니다. 너무 멍청한 소리를 하면은 좀 보고 정신 차리라고. 그런데 거기서 지만 아는 얘기를 하거나 혹은 어떻게든 말 안 통하는 척 해가지고 나를 긁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저는 그냥 채널에서 삭제시킵니다. 저는 등신에게 먹이를 주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 지지하던 사람들이 돌아서기 시작하니까 그것 때문에 긁혀가지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와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저는 다 댓글 천한문을 할 겁니다. 내가 왜 애당초에 유튜브가 공정한 플랫폼이라고 누가 그럽니까? 내가 그리고 공정한 사람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싫으면 안 보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민주당이겠죠. 당연히. 왜냐? 좌파가 한 몸이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페미니즘이랑은 여기랑 무조건 한 몸이에요. 이거 아니라고 백날 얘기하면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신은 좌파가 아닙니다. 진보가 아니고요. 당신은 그냥 민주당을 지지하는 멍청이입니다. 진짜 욕을 안 하려고 굉장히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치하니까 생각난 건데 내가 신입생이었을 때 입학하고 얼마 안 돼서 대통령 선거를 했을 텐데 특정 후보 뽑으라고. 뻔하죠. 그러니까 이게 그 세력이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이게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움직이는 방식이죠. 제가 예전에 다니던 학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나중에 총학이 결국 사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측 가능한 이야기들입니다. 처음 학교가 난리 났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크게 놀라진 않았다. 왜냐? 뒤집어 보려고 시도했고. 그래요. 이거예요. 시스템의 전복이라고. 붕괴. 이게 진보가 원하는, 그리고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념의 베이스란 말이야. 전복. 붕괴, 시스템의 파괴. 이걸 제가 여러 영상에 걸쳐 말하고 있는데 지금도 와가지고 모든 좌파가 다 그런 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좀 알아야 돼요. 너네 인생을 헛된 이념을 지지하는데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면은 계속 그렇게 사십시오. 괜찮아요. 근데 내가 니네 말을 들어줄 거라고 기대해도 안 되겠죠. 왜냐? 나는 니네가 필요한 게 아니야.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멀쩡한 사고 구조를 가진 사람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이분법이고 나발이고 이런 얘기 자꾸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내 목적이 명확하게 밝혔잖아. 나는 뭘 잘 모르고 그냥 우르르 해가지고 군중심리 때문에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진실을 알려주는 거다라고. 그래서 골수 민주당 지지자들은요, 그냥 우리 쪽으로 안 넘어오는 게 좋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냥 거기 계속 계시는 게 우리한테도 좋고, 뭐 니네는 니네 기분, 니네 느낌에도 그게 좋겠지. 관심 없어요. 고생이 많습니다. 하여튼 자, 외부인이 학교 내 헌팅을 했다. 그때는 지금처럼 어디선가 지령을 못 받았던 거지. 이거 뻔해요. 그래, 지령이라니까. 이거 지령이 있어요. 배후 세력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인권운동과 폭동은 굉장히 한 끗 차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이제 올릴 텐데, 폭동도 인권운동도 대부분 배후 세력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즉 외부의 개입이 반드시 있게 되는데, 폭동으로 진화를 하게 되면 이게 뭐냐면은 굉장히 조직적으로 움직이는데, 조직적으로 파괴적으로 폭력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존 질서에 대한 비판과 비판과 파괴를 목적으로 하겠지요. 기존 질서의 붕괴, 전복, 나중에 올릴 폭동과 인권운동의 차이에 대한 영상에서 이걸 아마 다시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가봅시다. 그래, 지령을 못 받았던 건지 크게 일을 벌리지는 못했고, 헌팅을 당했다고 주장하던 시간에 등교하던 다른 애들이 그런 일 없었다고 해서 주작인 걸로. 그러니까 이게 얘네의 기본적인 전술이에요. 지령은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진보 좌파들은 이런 거를 되게 잘 활용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런 쪽으로 지능이 좀 발달을 해 있는 것 같아요. 주작질 하는 거. 자,
총학에서 거수투표한 걸로 북한인이 중국인이 말이 많은데 원래 여기는 북한이나 다름없었어 라고 내부인이 얘기하고 있죠. 제가 뭘 했어요. 다 엮여 있다니까. 다시 리캡합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좌파, 진보, 페미니즘, PC, 북한, 중국 한 몸이라고. 같은 이념과 사상을 공유하는데 어떻게 한 몸이 아니겠어요? 예외 타령하는 민주당 지지자들은 본인들의 인생을 계속 그렇게 낭비하다가 그렇게 살다 가셨으면은 좋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좀 지능이 낮은 사람들은 그냥 계신 곳에 계시는 게 사회적으로도 사실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계속 있는 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보세요. 하자는 대로 무조건 따라야만 했고 가끔씩 패기 있는 신입생들이 총학이나 하자는 거에 태클을 걸거나 하면은 룰로 몰려가서는 이렇게 하고 욕설들을 하니까 아무도 뭐라 못하고 그래 봐 전체주의적 사상 같은 얘기죠. 모든 게 총학이 하는 일을 원래 따라갈 수밖에 없다. 여기는 북한 같은 모습이 아니라 원래부터 북한 그 자체였어. 자 어때요? 아직도 모르겠죠? 아직도 민주당 싸고 돌 거지? 이걸 보고도 모르는지 참 신기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지능과 어떤 사고 수준을 가지면은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나중에 좀 연구 대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앞에 얘기했죠. 북한 하니까 또 생각난 건데 예전에 여기 올라왔던 글 중에서 김정은 키링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학교에 북한에 관련된 굿즈가 있다는 글이 있던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학교에는 북한 관련 굿즈가 없는데 학생들 중에서는 이게 학교에 이런 거예요. 어떤 미친 학교가 팔겠어요. 그리고 정상적인 성공을 한 사람이라면은 어떤 고위직에 올라가는데 정상적인 루트로 올라간 사람이라면요 좌파가 될 수가 없어요. 공산주의를 지지할 수도 없고 사회주의를 지지할 수도 없어요. 그게 역겹거든요. 굉장히. 그런데 학생들 중에서는 북한 관련 굿즈를 가지고 다니는 애들이 2명 있고 걔네가 사이렌 애들이야. 그래 김정은 키링 있나 보네 확실히. 이거는 이제 기정사실화 된 겁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사이렌 애들이 축제에서 주점을 했던 적이 있다. 가격이 엄청 싸길래 이랬는데 서빙하는 애가 주문 받고서 음식이랑 술 들고 와서는 테이블에 앉더니 자기가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하나 해줘. 이런 새끼치고 제대로 된 새끼가 없겠죠. 그렇지만 이런 얘기를 할 때는요 일단 한번 들어보는 게 좋기는 합니다. 왜냐 진짜로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되게 낮은 확률이지만 가끔 있어요. 근데 초장부터 딱 개소리가 나온다 싶으면은 그냥 끊고 각자 갈 길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니네 애비가 무슨 미친 소린지.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이딴 식으로 보는데 그러니까 좌파가요 대부분 항상 성에 굉장히 집착을 합니다. 왜냐 이게 지들이 얘기하는 도덕관념 같은 거에서 잘 이용하기가 굉장히 쉬운 거거든요. 보세요. 페미니즘도 그렇고 좌파 진보 정권들이 전체적으로 시장님도 그렇고 충남도 안 선생도 그렇고 다 결국 이것 때문에 나락가잖아요. 이게 다 괜히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 앞에서는 뭔가 되게 도덕적인 척하면서 뒤에서는 온갖 더러운 짓을 다 일삼고 다니는 것들이 이것들입니다. 아버지가 할 수도 있다느니 그래 이거 정상적인 사람은 이런 얘기를 안 한다고. 꼼신이라는 얘기 듣고서 군대 가도 다녀온 것처럼. 이거 봐 또 성 얘기로 가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자 하이라이트입니다. 북한 얘기로 넘어가서는 북한 사람들은 평화를 원하는데 한국 남자들이랑 지금 대통령이 문제인 거다. 자 이 정도 했는데도 또 똑같이 와가지고 관련 없다 댓글 달 겁니까? 엮여 있다고. 왜 얘기를 도대체 몇 번을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화낼 기운도 없습니다. 왜냐? 화를 내면서 영상을 찍으면 사실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되는데 화를 좀 들려면은 영상 찍는데 드는 에너지가 적어서 영상을 더 많이 찍어낼 수 있거든. 그래서 민주당 골수 좌파 지지자들이 와서 댓글 달수록 저는 조금씩 더 진화를 할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니네가 그렇게 난리를 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돌아설 거고 나는 더 효과적으로 더 많이 영상을 찍어내게 되겠지. 니네는 이거 막을 수가 없어요. 안타깝지만은. 그러니까 자식들 보기 부끄러운 아버지가 되지 마세요. 특히 아들 가진 부모들이면은 아들들이 니들 보면서 얼마나 부끄러워하겠니. 민주당이나 지지하고 있고 말이야. 그치? 니들 아들을 지옥에 내모는 거라고 지금 니네가 민주당을 지지하는 거는. 아니면은 너랑 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어가지고 둘 다 민주당 지지자거나. 나는 참고로 니네를 내가 앞서서 그동안 찍었던 영상들처럼 신사적으로 대할 생각이 없습니다. 너네에 한해서는. 나는 필요하다면은 개싸움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6.25도 남한이 먼저 도발하니까 북한이 화나서 내려온 거다. 또 개같은 소리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공감. 아유 진짜 너무 역겹습니다 정말로. 총장 직선제는 내가 입학했었던 이때도 주장하던 거였고 왜 이렇게 싫어하는지 궁금해할 텐데
엄청 황당한 이유로 바로 총장님이 학생들에게 먼저 인사를 안 해서. 이게 학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립학교잖아요. 심지어 국립학교도 근데 총장이 학생들한테 먼저 인사하지 않아요. 이걸 교육 사업이라고. 그러니까 그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등신들이 이게 이런 거에 대한 이해도가 있을 리가 없지. 왜냐, 걔네는 그냥 대가리가 콧밭에가 있어가지고 이상적인 것만 맨날 얘기하고 도덕 지랄하고 있으니까. 당연 뭐 어떻게 보면은 되게 뻔한 얘기예요. 내가 보기에는 이유 없는 혐오인 것 같은데 내가 이상한 건 아니지. 이분이 뭐 약대생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로로 여길 갔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사회적으로 좋은 타이틀을 가진 거잖아요. 그걸 제대로 노력해가지고 가진 사람은요,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가지지 못하고 혹은 자기 힘으로 이뤄본 게 없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감성팔이나 하고 이상향이나 맨날 쫓아다니고, 그런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좌파, 진보, 공산주의, 사회주의자, PC 페미니스트들의 현 실태입니다. 그리고 속성입니다. 쓰다 보니까 슬슬 자야 할 때기도 하고, 어느새 10시 가까이 됐다. 진상조사 같은 거 끝나고 발표 나오면 내 말이 맞다는 거 알게 될 거야. 그럼 난 이만. 근데 이게 뭐 지워졌다면서요.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제가 앞서 말했던 내용들이 슬슬 이제 내용의 전체적인 윤곽이 드러나고 있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좌파, 진보가 얘네의 전체적인 행동 양식은 이게 굉장히 유사합니다. 왜냐, 어쨌든 사회 시스템의 전복과 파괴를 지상명령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기득권들을 몰아내자.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은 기득권들이 내는 세금이 훨씬 더 많고, 그리고 그들의 능력이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사회적인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 인간은 동등하지 않아요. 인간의 가치는 그리고 다 다릅니다. 인간의 목숨의 가치조차도 솔직히 다릅니다. 왜냐? 당연하잖아요. 왜 전쟁터에서 일반 병사랑 장교가 다른 취급을 받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왜 회사에서 사장이랑 말단 직원이 다른 취급을 받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애당초에 사람의 가치는요, 평등하지도 않고 동등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얘네는 가장 하위 계층이 사실은 사회를 굴러가게 한다고 생각을 하죠. 물론 모든 계층이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 번 얘기하지만은 윗선에서 아래쪽에서는 상상도 못할 만큼의 리스크를 짊어지고 책임을 지고 있다는 거를 얘네는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은 알면서도 부정하고 싶거나. 왜냐? 본인들 유리하게만 사회를 뒤집어서 전복시켜야 되니까. 이게 역겨운 겁니다. 이걸 좀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좌파가 득세하는 세상에 와서는 안 돼요. 그거는 여러 가지 전통적이고 훌륭하고 좋은 가치들을 다 훼손시키고 파괴시켜서 결과적으로는 가정을 해체시킬 것이고, 인류가 서서히 멸망해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좌파가 악의 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악한 가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BC도 그렇고, 차별금지법도 그렇고, 페미니즘도 그렇고, 질서 해체를 목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무슨 개념인지 잘 안 와닿으신다면은, 지금 페미니즘 때문에 나라가 결국 두 쪽이 났죠. 지금 20대들은 연애도 안 하고 결혼은 더더욱이 안 하고 싶어 하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가정이라는 게 붕괴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정이 붕괴되면은 출산율이 낮아지고, 출산율이 낮아지면은 인구수가 줄어들겠죠. 그러면 결국에 국력이 약해집니다. 왜냐? 자, 여기에 그리고 난민 받자라고 그 지랄하는 새끼들 보세요. 난민 받으면은 결국에는 외부의 힘이 더 커지게 돼요. 한국을 좌지우지하는 게 우리가 아니고 외국인이 된다고. 그리고 그리고 난민 받자고 왜 그렇게 좌파들이 난리 치는지 알아요? 그 난민들이 대부분 좌파 세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애들이기 때문이에요. 아니라고 또 말하는 빡대가리들이 있겠죠. 근데 그런 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건 좀만 찾아봐도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만간 영상으로 또 다룰 겁니다. 뇌피셜이라고 또 그 되도 않는 소리로 논점 흐리게 할 등신들을 위해서 제가 전부 다 영상으로 만들어서 다 퍼뜨릴 겁니다. 니네 못 막아요, 이거. 그리고 조금 더 북한스럽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어쨌든 행동 양식이라는 거를 그대로 북한의 것들을 다 따온 거예요. 이게 지금 얘네가. 잘 보세요. 이거 뭐 올렸다가 바로 삭제하고 튄 글이라고 하는데, 봅시다. 비상상황 중 급하게 몇 자 적습니다. 자, 사이렌입니다. 12일 사이렌이 주도했거나 참여했다는 하위 사실 유포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사태 초기에 사이렌은 뭐 이런 사실이 없습니다. 이제 그 꼬리 자르기 하는 거야.
개인 자격. 이 개인 자격이라는 말로 전부 다 꼬리 자르기를 하는 거죠. 근데 아니에요. 그렇게 회피할 수 없습니다. 얘네 지금 이제 법적 대응이 들어가니까 얘네도 지금 무서워가지고 어떻게든 발 빼려고 이 난리를 치는 건데, 사실 이 사태를 지켜보고 있는 모두가 다 이제 알지 않습니까? 얘네가 배후라는 거를. 자, 회장님께서 해당 기관의 취업 박람회장을 방문하신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같은 학생들끼리 이렇게 극존칭을 쓰는 것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도 동아리 활동 많이 해봤지만 이런 적은 없었는데, 한 번도. 무슨 형이, 무슨 누나가, 무슨 오빠가, 무슨 언니가, 이런 거였지. 혹은 뭐 회장형, 회장 언니, 회장 오빠, 회장 누나 이랬지, 회장님께서, 그분께서 이렇게 그분이라는 단어를 쓴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이미 좀 이상하죠? 직접 훼손하시지는, 야, 무슨 뭐 수령님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요, 회장님을 수령님으로 바꿔보세요. 되게 잘 맞을 거예요. 자, 수령님께서는 개인 자격으로 시위에 참여한 회원들로부터 사태가 심상치 않다, 수령님께서 오셔야 한다라는 연락을 받으셨습니다라고 해야지. 뭐 할 거면 제대로 하시지. 왜 여기선 또 왜 그 극존칭을 안 쓰시나? 자, 수령님께서는 당일 공강에도 불구 동료 회원들의 요청에 긴급히 학교를 내방하셨습니다. 어디서 많이 봤죠? 그 김정은이 이런 그 보여주기식 순방 같은 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보면은 그 뭐 동료하고 뭐 어쨌다 뭐 이런 거 하겠지. 학교 이것저것을 손시하시며 피해 상황을 점검하시고 향후 시위 진행에 대한 계획을 대략 수립하셨다. 동시에 학생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 뭐 인민의 이렇게 바꿔도 굉장히 자연스럽죠. 지금 수령님하고 인민으로 바꾸면은 인민들이 다치거나 놀라게 하지 말라. 그리고 이렇다. 야, 지도해 주셨습니다. 이상하죠? 그러니까 지도라는 표현도 정말 이상한 게, 북한이 영도자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게 항상 뭔가를 하사하는 듯한, 그리고 혹은 계몽하는 듯한 얘기를 한다고. 좌파와 진보의 특성이고 공산당 사회주의자들의 특성입니다. 더불어 북한과 중국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스탠스예요. 이게 특히 북한에 좀 더 이게 심하게 있죠 지금. 따라서 회장님을 포함한 사이렌 구성원들은 순수한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서라도 뭐 폭력을 자제하기로 결의 실천하였던 것입니다. 투쟁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 학생들의 진심을 폄훼하지 말아주십시오. 불필요한 억측과 명예훼손을 삼가주십시오. 글쎄요, 뭐 추측이라는 거는요, 어느 정도 사실에 기반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뭘 하나 봤어요. 이거 보세요. 11일 12일 행동은 사이렌도 없었음이라고 총학에서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거 뭐야 이거. 11월 11일 이게 무슨 일일까요 도대체. 사이렌도 없었음. 다시 11월 11일입니다. 여기 또 뭔가 나타났네. 이게 도플갱어인가 혹시. 자, 더 난장판 만드는 중. 띠니가 뭐야 이게 뭐지? 뭐 지들 얘기하는 건가 본데. 어쨌든 더 고소 별로 걱정 안 한다. 이제는 걱정을 하죠? 이제 걱정을 하지. 다 뒤졌다. 뭐 여자를 건들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니들이 날뛰면은 니들 인생이 나락을 간다라는 거를 이미 니들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사실 즐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정확히 말하면은. 물론 굉장히 역겹고 굉장히 혐오스러운 행태를 벌이고 있지만은 이제 그걸 우리가 보고 굉장히 좋은 교부자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것 덕분에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 돌아서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멍청한 아군이 되게 무서운 거예요. 자, 없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없었다. 그런데 여기 또 있네. 그리고 심지어 페미니즘 동아리. 이때 자 뭐 하는 건지. 사이렌 없었다면서 뭐가 문제임. 근데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뭐 어쨌든 있었던 게 확인이 됐잖아. 그러니까 이게 불필요한 억측이니 명예훼손이니 이게 아니라는 거야. 이미 있는 사실들이 지금 보이잖아. 그러면은 당연히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 몸에 피가 튀어 있고 내 손에 피 묻은 칼이 들려 있고 내 앞에는 칼에 찔린 사람이 죽어서 쓰러져 있다면은 당연히 내가 의심을 받게 됩니다. 굉장히 당연한 추측이에요. 사실 상황을 베이스로 해서 당연히 합리적인 추측이 된단 말이죠. 이거를 불필요한 억측과 명예훼손이라고 얘기한다면은 이것도 지능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답답한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 사태를 보면서 좀 이제는 깨어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 이 정도 얘기했으면은 그 민주당이 어떤 식으로 엮여 있는지, 그리고 민주당을 좌파라고 진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뭐 진보 안에는 보수가 있고 보수 안에는 진보가 있다 이런 멍청한 소리 하지 마시고, 왜냐, 우리는 당성과 대표성이라는 걸 이야기를 할 겁니다. 물론 이것의 그 클래식한 정의가 이제는 통하지 않겠죠. 왜냐,
다 섞여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이 나가려는 방향 자체는 변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회 시스템의 전복을 통해서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겠다. 이걸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무슨 짓을 하던 간에 걔네는 좌파 타이틀을 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잖아. 민주당이 좌파인 거 누가 몰라 도대체. 그러면 여기서 또 민주당이 언제적 얘기를 하면서 좌파라고 하냐라고 얘기할 텐데, 그런 사람들은 괜찮아요.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 세상에 갇혀 살게 되면은, 그러니까 니네가 생각하는 대로 민주당이 좌파가 아니라고 믿고 싶으면 믿어도 돼. 근데 그게 니네 인생에 별로 도움이 안 될 거야, 아마도. 어쨌든 뭐 내 인생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 자유롭게 너네 인생을 망쳐도 좋습니다. 뭐 그거는 너네 선택이니까요. 그래서 페미니즘, PC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리고 북한과 중국 보셨죠? 그거 수령님으로 바꿔도 아주 자연스러워요. 이게 다 엮여 있는 거예요. 이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당론으로만 바라볼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사회가 전복되고 사회 질서가 파괴되길 바라는 거겠죠. 근데 그 경우는 대부분 사회에서 루저로 불리는 사람들일 겁니다. 왜냐? 성공을 했거나 무언가를 이뤄본 사람은요, 무언가를 제대로 이루어낸 사람은요, 좌파가 될 수 없어요. 노력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시간과 땀의 가치를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좌파가 생각하는 그런 기득권의 척결, 적폐라고 불리는 뭐 기업 재벌들이나 이런 그 부자들에 대한 악마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조금만 생각해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은 부자가 되고 싶어하고 돈을 많이 벌고 싶어하죠. 그게 굉장히 큰 모순입니다. 좌파 지지자들이 가지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역겨운 모순이에요. 그 모순에서 빨리 깨어나실 수 있는 사람은 하루라도 빨리 깨어나서 정상적인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궁극적인 목표예요. 잘 모르고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부디 깨어나서 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저는 민주당을 지지를 철회하시는 분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해야 된다고 얘기 드리는 게 아닙니다. 민주당만 지지 안 하면은 저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니네가 나를 비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거는 양극단 양비론이 아니거든. 이거는 이분법이 아니거든. 그냥 반민주당이 되면은 된다. 엔타이 민주당이 되면은 된다. 이게 다야. 그러면은 뭐 다른 어떤 당을 지지하든 상관없습니다. 물론 사회주의나 좌파 성격을 띠는 다른 정당을 지지하면은 안 되겠지만, 일단 민주당을 다수당으로 만들면 안 돼요. 이걸 무너뜨리려고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에 자꾸 긁히는 사람들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십시오. 다 날려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중에 이제 그 갱생이나 교화의 여지, 그 중에 어느 정도 말이 통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이분이 좀 더 올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겠다 하는 분과는 대화를 이어가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진짜 빡대가리들은 그냥 제가 작정하고 물어뜯을 겁니다. 뭐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어리석음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어리석은 것은 자신의 에너지를, 자신이 뭘 하는지를 모르게 되는 겁니다. 자신이 걸어가는 방향이 어딘지 명확하게 알고 나의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수립한 상태에서 걸어가야지 내 인생이 낭비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유튜브 영상 한두 개에도 긁혀가지고 부들부들 대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게 되면은 여러분의 인생 굉장히 비참해지게 됩니다. 자, 좋은 생각할 거리가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더 많은 분들이 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